제대로 알고 먹으면 고마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죠. 약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고윤성 약학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주 이 시간 약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9550번입니다. 질문 보내주시면 약사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약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입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날씨가 좀 풀려서 나들이 가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근데 개그맨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약을 드시고 운전을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물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요즘처럼 봄철에 나들이 갈 때 운전도 많이 하실 텐데 네네. 꼭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요즘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약물 운전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보통 우리가 술을 많이 그제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복용한 그 약 성분 때문에 집중력 저하가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졸음이나 어지러움이 생겨서 안전운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껴도 이게 돌발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가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감기약 같은 거 먹었을 때 이게 좀 몽롱해지는 그런 기분이 그렇죠. 있단 말이죠. 네네. 네, 운전할 때 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또 기사를 보니까 4월부터는 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행이 또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은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약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처벌 기준이 생기는 만큼 내가 먹는 약은 안전한지를 한번 네네.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대한약사회에서는 약국 현장에서 그 환자분들께 안내하기 위해서 운전주의 약물 등급을 레벨 1에서부터 3까지 정부가 이제 공식 가이드라인을 아직 제시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약국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2, 3단계까지 그렇죠. 있고. 네네. 자, 그러면 가장 위험한 단계, 레벨 3단계부터 살펴볼까요? 네, 레벨 3단계는 이게 운전 금지 등급이거든요. 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약을 드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되고요. 마약성 진통제, 강력한 수면제, 또 항불안제 같은 게 해당되는데요. 의식 자체가 몽롱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약물들 이야기를 해주셨고, 당뇨 환자분이 사용하는 인슐린도 레벨 3에 포함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인슐린 자체는 뭐 사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약이기는 한데요. 투여 후에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고요. 네. 운전 중 의식을 잃는 것은 이게 대형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인슐린하고 일부 당뇨약은 좀 높은 주의가 필요한 레벨 3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여 후에 갑자기 혈당이 네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레벨 3으로 분류가 됐다는 점. 자, 다음은 운전주의 약물 등급 레벨 2도 살펴볼게요. 어떤 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레벨 2는 이제 운전 위험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운전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담이 걸렸다 그러죠. 몸이 아플 때 네. 그래서 먹는 이제 근육 이완제나 또 콧물 같은 거 많이 날 때 또 가려움증이 많이 있을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게 해당되고요. 이 약들이 이제 심한 졸음을 유발하고 근육 이완제 같은 경우는 이게 몸이 늘어지니까 네. 약간 그 졸음이 온다는 느낌도 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졸음이 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 밟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근육도 좀 그렇죠. 이완이 되다 보니까 반응 속도도 좀 둔해질 것 같습니다. 아, 코감기에 먹는 항히스타민제도 레벨 2등급으로 분류가 됐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레벨 2에 포함되는 다른 약도 있을까요? 그 남성분들이 먹게 되는 그 전립선 약 일부나 또 일부 혈관 확장제도 레벨 2에 속하게 되는데요. 네. 이 혈압을 일시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시야가 좀 흐려지거나 몽롱하게 되는 또 눈의 초점을 좀 어렵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좀 뿌옇게 보인다 이러면은 운전하기 정말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위험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레벨 1등급. 음.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약들일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벨 1도 운전주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드시게 되는 이부프로펜제제 그 진통제 같은 거, 해열 네네. 진통제, 또 혈압약, 이뇨제 등이 포함되고요. 음,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데 또 개인이 또 컨디션이 그날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게 처음 복용할 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늘 드시던 약이랑은 문제가 없는데 맞아요. 이제 그럴 경우라면 내 몸의 변화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그런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죠. 네. 어지러움이나 나른함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을 우선 복용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운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까요? 보통 한 한두 시간 정도 지날 때 최고 혈중 농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 복용 후에는 바로 운전 피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은 사실은 다음 날까지도 또 이게 지속되거든요. 보통 네. 6시간, 12시간까지도 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수면제 성분 든 약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약을 먹고 나서 우선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네. 운전대를 잡지 이후에 않는 그렇죠. 게 네. 좋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운전기사들 또 직업으로 운전을 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서도 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그렇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저희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가끔 음. 많이 오시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야간에 운전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네. 이제 졸음이 안 오는 거 이런 약 많이 권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반드시 약국에서 이제 상담해 주셔야 될 게 네. 저는 매일 운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졸음이 적은 약으로 우리 약사님들께서 잘 권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꼭 네. 한번 미리 한 번 더. 말씀을 운전을 해주시는 게 계속 해주시는 분이라면은 꼭 그렇게 좀 약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음. 동네 주변 약사분들께 그렇죠. 네, 네. 상담을 먼저 하는 게 네, 가장 그렇죠. 안전한 방법이다. 네. 명심해 주셔야겠고요. 아, 내가 먹는 약이 음. 몇 레벨인지, 몇 단계에 속해 있는지 음. 그거를 좀 약봉투를 보고도 알 수 있을까요? 현재는 저희가 그 약봉투에 출력을 해드리는 게 있는데요. 음. 그 약에 대해서 그 상세한 복약 안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그냥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네. 이게 졸음주의 문구라든지 자동차 그 운전 금지 그림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있다면은 최소한 레벨 2 정도 되는 거니까 그때는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졸음주의 문구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운전 중에 갑자기 약기운 때문에 졸음이 온다거나 어지러운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올 수 이럴 있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뭐 음. 무조건 즉시 운전을 멈추는 겁니다. 어. 네네. 조금만 더 가면 도착인데 저도 사실 이런 경험 되게 많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어디 쫓겨서 막 가는데 잠이 막 많이 올 때. 네. 그럴 때 가까운 휴게소 가서 10분이라도 눈을 붙이면 훨씬 좋으니까요. 무조건 세우고 혹은 약을 드셨다면 약 기운이 가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가시는 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빨리 가려다가 큰 사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약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저도 늘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약사님에게 한 번 더 물어보기. 한 번 더 물어보기. 약을 받으실 때는 약사님 이 약 먹고 운전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한 멘트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여러분과 또 우리 운전하시는 여러 시청자분들 그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약과 관련해서 이제 운전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 짚어주셨는데 네. 우리가 먹는 약 중에 생각해 보면 영양제도 있고요, 뭐 한방제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약물운전과 상관이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심장에 열을 꺼주는 천황보심단제라는 게 있는데요. 또 고함량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근육 이완제로 약국에서 많이 처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몸을 너무 편안하고 또 나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든지 간에 내 몸에 변화를 주는 성분이라면은 사실 운전 전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4월부터 이제 그 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약이라는 건 사실은 뭐 알고 먹으면은 사실은 고맙지만 또 잘못 먹게 되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위험한 복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그 안전 등급 확인하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고마운 약, 올바른 약 오늘은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약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네네. 살펴볼게요. 우리 6833님께서 올해 저는 38살 되는
젊은 하고 괄호 열고 물음표를 젊은 청년입니다라고 질문을 주시면서요. 작년 건강검진을 통해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약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그 루틴이 있으세요. 초기. 뭐 네. 1차, 2차, 3차적으로. 그래서 약을 받아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음. 혈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좀 안 좋을 때도 내가 뭐 과로하거나 무리했을 때도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특히 올해는 특히 또 뜨거운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수영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청년이시니까 그렇죠. 네. 운동을 통해서 또 아직은 체력을 40대가 조금 더, 아니시니까. 네. 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좀 통해서 네네.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자, 또 우리 8325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약국에서 산 감기약 또 비염약도 이번에 발표된 운전주의 성분에 포함이 되는지. 네, 맞습니다. 항히스타미제들 같은 경우도 음. 그 졸음 주의 보통 한 2단계 정도라고 되어 있는 들어가기 때문에요. 약을 드시고 나서 2-3시간 정도는 운전 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기약, 비염약도 그렇죠. 2시간 후에 네. 운전대를 잡기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항히스타미제들 중에서는 그 잠이 잘 안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꼭 물어보시면 약국에서 선생님들이 네네.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약을 아. 일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전을 하신다면은. 그렇죠. 네네. 또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 그렇게 졸음이 오지 않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는 게. 네. 그리고 또 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요새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잠이 오는 거 저녁에 하나를 드시고 가시면 아침에 또 많이 개운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활용하시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약에 대한 궁금증까지 살펴봤습니다.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지금까지 고윤성 약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